들어본 것 같지 않아? 지금이라도 개발 접고 산으로 들어가서 목수라도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주니어 개발자 이제 앞으로 뽑기는 할까? 주니어 개발자가 되기에는 완전 늦은 거 아닌가? 이제 우리의 모든 직업을 AI가 대체하는 그런 날이 온 거 아닌가?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들어봤지. AI가 발전함에 따라서 개발자들의 라이프가 어떻게 변했고 앞으로 어떻게 변할 전망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 안녕. 나는 뉴질랜드 히피라고 하고 뉴질랜드에 산 지는 한 10년이 조금 넘었고 개발자가 된 지는 한 8년이 조금 넘은 것 같아. 일단 올해 초부터 우리 회사는 AI First Company로 전환이 됐어. AI First Company란 뭐냐면은 일단 회사에서 뭔가를 개발을 하고자 하면은 일단 AI가 그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휴먼이 리뷰를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뭔가를 개발을 하는데 들어가는 돈과 시간을 줄임으로써 가장 최대한의 효율성을 내보자 라고 하는 게 AI First 어프로치였어. 지금까지는 이제 6개월 단위라서 very experimental한 그런 단계인데 일단 개발자로서의 실무는 정말 요 근래 6개월 동안 많은 게 변했지. 예를 들어 보면은 국적에 따라서 회원가입, 즉 온보딩 플로우를 다르게 보여준다는 그런 예시가 있다고 생각을 해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뉴질랜드 사람이면은 플로우 A를 보여주고 내가 한국인이면은 플로우 B를 보여주는 그런 피처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은 원래 개발자라면은 첫 번째로 이거를 어떻게 개발을 할지를 플랜을 세우지. 그래서 그 스펙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이 국적을 확인을 한 다음에 국적에 따라서 뉴질랜드인이면은 플로우 A, 한국인이면은 플로우 B를 보여준다. 이거를 플랜을 짜고 시간이 좀 많고 그러면은 수도 코드를 짜기도 해. 수도 코드라는 거는 엄청 간단하게 그 영어로만 그냥 코딩을 그냥 짜는 거야.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의 nationality is equal to New Zealand 그러면은 이거를 보여준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간단하게 짜는 거를 이제 수도 코드라고 하는데 수도 코드를 짜기도 하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코딩을 해. 그래서 IDE 코딩 에디터를 열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직접 이제 코드를 짜지.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검토를 해. 그 코드를 내가 직접 검토를 한 다음에 그 코드를 GitHub 같은 그런 데다가 이제 푸시를 하지. 그 다음에 네 번째, 다른 개발자가 내가 푸시한 코드를 리뷰를 해. 리뷰를 함으로써 한 번 더 검토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 개발자가 내 코드가 괜찮다고 생각이 되면은 내 코드를 이제 approve, 허가를 해. 그러고 나면은 이제 그 코드가 배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원래 플로우였다면은 AI First Company가 된 지금은 일단 요 플랜 자체를 일단 내가 해. 요 플랜을 하는 부분은 변하지 않았어. 그래서 이 플랜은 개발자가 하고, 그 다음에 코딩을 내가 짠 이 플랜을 그 AI한테 넘겨. 그러면 AI가 일단 첫 번째로 코드를 짜. 일단 드라프트를 AI가 짜는 거지. 그 다음 AI가 짠 다음에 나한테 이 코드가 어떠니? 라고 물어보면 내가 어프로브 할 수도 있고 리젝트 할 수도 있는 거야. 그렇게 해서 내가 검토를 해. 그 다음에 내가 코드를 보내면은 그 다음에 먼저 AI가 리뷰를 해. AI가 리뷰를 해서 정말 간단한 문제 같은 거는 잡아내고 그 다음에 휴먼이 리뷰를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 그 코드를 썼던 사람이 이제 배포를 하지. 그러니까 단계를 1, 2, 3, 4, 5단계를 이렇게 본다면은 그 중에서 단계 두 번째와 단계 네 번째가 AI가 이제 들어오게 된 거야. 그럼으로써 이 부분에서 정말 빠르게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간단한 문제 같은 것들은 이제 AI가 발견을 하고 효율성을 느낌으로써 개발을 조금 더 빠르게 할 수 있지. AI를 사용을 함으로써 개발성에서 정말 향상이 되었냐? 그러면은 정말 프로덕티비티는 한 30% 정도 향상이 된 것 같아. 일단 정말 간단한 문제 같은 거는 이미 많은 그런 툴들이 그런 문제는 픽업을 하고 있었지만 AI는 그거보다 조금 더 발전된 차원에서 코드를 정말 빠르게 금방 쓸 수 있고 정말 간단한 오류 같은 거는 AI가 잘 빠르게 디버깅을 해줄 수가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지. 우리는 AI 코드 에디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GitHub 코파일럿이나 아니면은 Cursor 그리고 윈드서프 그런 것들을 지금은 사용을 하고 있어. 그래서 근 6개월 동안 AI를 정말 많이 사용을 해보면서 정말 AI의 발전 속도가 정말 어마무시하게 빠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 한편으로는 굉장히 excited하고 한편으로는 정말 앞으로 얼마나 AI가 발전할지 모르겠다 할 정도로 기하급수적인 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 하지만 6개월 동안 내가 써봤을 때 AI가 아직 굉장히 잘하는 분야가 있고 AI가 아직 못하는 분야가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 AI가 잘하는 분야 중에 한 가지는 일단 POC를 진짜 잘 만드는 거야. Proof of Concept.
그래서 요즘 우리 회사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앱은 V0라는 앱이 있는데, 그래서 약간 POC, 그러니까 내가 어떤 디자인만 이렇게 넣고 AI한테 명령만 하면은 내가 머릿속에만 상상했던 컨셉을 정말 MVP를 빠르게 만들 수 있는 거야. 그거를 정말 빠른 속도에 할 수 있어. 그래서 디자이너들이 옛날에는 피그마 파일, 그냥 디자인 파일을 디벨로퍼들한테 넘겼다면은 요즘은 이렇게 이미 작동이 되는, 구현이 되는 POC를 proof of concept를 뭐 이렇게 넘기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되게 흥미로운 변화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옛날에는 막 사람들이 사이드 프로젝트하고 퍼스널 프로젝트 한다고 하면은, 아, 나 이런 거 만들까 생각 중이야. 그래서 나 이제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하고 막 한 3개월, 6개월 뒤에야 이제 그 앱이 완성이 된 걸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요즘은 사람들이 그냥 한 주말이면은 그냥 뚝딱 자기가 생각했던 거를 MVP를 AI를 통해서 만들어 버리니까 정말 그런 면에서 빠르다고 할 수 있지. 하지만 그게 한계야. 거기까지는 정말 잘하지만 AI가 이제 그 MVP에서 그 POC에서 우리가 정말 배포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정말 sophisticated한 그런 앱까지 만들 수 있는 정도까지는 아직 되지는 않았지. 하지만 MVP 하나는 정말 빠르게 진짜 잘 만든다. 그런 면에서 정말 많이 쓸 수 있고, 그리고 AI는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코드에서 존재하는 패턴 같은 거를 확장시키는 거를 진짜 잘해. 그래서 이미 우리가 이렇게 AIP 새로운 엔드포인트를 만든다고 했었을 때 이미 우리가 있는 엔드포인트를 알려주고 이거랑 똑같이 이렇게 다른 API 만들어줘. 그러면은 그거는 정말 빠르게 한 2초면은 해버리지. 그런 것들 AI가 정말 빠르게 잘하고, 예를 들어서 테스트 쓰는 거 AI 사용하고 나서 테스트 훨씬 많이 쓰지. 왜냐? 너무 쉬우니까. 어차피 테스트 커버리지 하고 이런 내용들은 다 비슷비슷한데 쓰는 게 귀찮잖아. 근데 그런 거 같은 경우는 AI면은 요즘은 정말 1초면은 써버리니까 그런 면에서는 진짜 편한 것 같아. 그러면 AI가 못하는 거? AI가 못하는 것도 아직 많지. 예를 들어서 AI가 못하는 거, 프로블럼 솔빙 같은 거는 아직 인간이 해야 하는 분야거든. 예를 들어서 영상 첫 번째에 말했던 그 문제 있잖아. 국적에 따라서 회원가입, 온보딩 플로우를 다르게 해야 할 때, 뉴질랜드인한테는 플로우 A를 보여주고, 한국인한테는 플로우 B를 보여준다고 했었을 때, 그 국적을 어떤 식으로 정하느냐. 예를 들어서 그 사용하는 유저의 브라우저 위치도 있지, 그 사용하는 유저의 기기 위치도 있지, 그 유저가 직접 사인업, 회원 가입을 할 때 나는 어느 나라의 사람이다 라고 적었던 유저의 인풋도 있지. 이런 것 중에서 이거를 어떤 것을 내가 그 유저의 국적이라고 정의를 하느냐. 이것은 아직까지 인간의 단계다. 왜냐면은 그거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는 여기에 대한 수많은 우리가 인간만이 알고 있고 회사에 일하는 사람만이 알고 있는 배경 지식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는 아직은 이제 사람들이 해야 되는 문제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이런 엣지 케이스 같은 것들 있잖아. 그 국적이라는 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복수 국적이 있을 수도 있잖아. 복수 국적이 있었을 때 몇 가지의 국적을 우리가 허용을 하느냐, 복수 국적 자체를 허용을 하느냐, 그런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어떤 플로우로 하느냐, 이런 프로블럼 솔빙에 관한 이런 문제들은 아직까지도 우리 인간이 해야 하는 그런 문제지. 그래서 그런 면들에서는 아직까지 인간이 해야 되는 게 너무 많고, 이런 것들까지는 AI의 한계야. 왜냐면 이런 것까지는 우리가 여기까지의 데이터를 우리가 AI한테 제공을 하면은 답은 받겠지. 그치만 항상 리턴 온 인베스트먼트를 따져야 되잖아. 이 정도까지의 정보를 넣어서 AI한테 정보를 얻었을 때 그 시간과 그 돈이 가치가 있느냐 했었을 때 이런 프로블럼 솔빙 같은 거는 아직까지는 인간이 하는 게 더 빠르다. 그렇지. 6개월 동안 AI를 사용을 해봤었을 때 이 AI는 이미 그 회사에 되게 오래 일한 사람들, 이 회사의 그 코드베이스에 대해서 이해도가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나 시니어들한테는 굉장히 유용하다는 생각을 했어. 왜냐면 AI가 제안을 하는 게 항상 맞진 않거든? 하지만 시니어들은 이미 어떤 식으로 코드를 짜는 게 좋은 코드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AI가 뭔가를 했었을 때 이거를 승낙을 할 건지 거절을 할 건지에 대한 그런 그 기준이 뚜렷하게 써 있고 거기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단 말이야. 그래서 AI는 시니어가 코딩을 할 때 굉장히 유용하다는 생각을 했어. 근데 만약에 주니어가 AI를 사용을 되거나 아니면 이 코드 베이스에 대한 이해도가 아직 부족한 사람들이 AI를 사용한다면은 오히려 그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디버깅을 할 때 오히려 그런 시간이 AI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디버깅 할 때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리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AI를 과연 사용을 하는 게 커리어에 좋을까 말까 이거는 한번 주니어라면은 생각을 잘 해볼 만한 문제인 것 같아. 그러면 이제 개발자의 이제 직종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막 사람들이 어떤 얘기도 하냐면은 옛날에 닷컴 위기 있었잖아. 그 닷컴 위기라던가 블록체인이라던가 아니면 가상화폐처럼 사람들이 뭔가 하나의 테크계에서 꽂히면은 그거를 위해서 막 갑자기 사업을 바꾸고 진로를 바꾸고 막 그랬었잖아. 그런 것처럼 한 번 있다가 지나가는 일일 뿐이다. 그런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은 이게 완전 테크계를 완전 뒤바꿔 놓는 그런 엄청난 일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지금이라도 당장 우리 개발자를 때려치고 손으로 할 수 있는 목수라던가 의사라던가 그런 직업 있잖아. 그런 직업으로 진로를 바꿔야 된다. 그런 사람들도 있어.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지금 이러한 AI의 발전으로 통해서 우리 인간이 평소에는 내 머릿속에 있지만 쉽게 현실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했던 그런 것들.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쉽게 현실 가능성이 있는 시대가 됐어.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여기에 이제 그 이 화분들이 있는데 우리 집에 화분들이 막 20개, 30개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 화분에 있는 흙이 어느 정도의 이제 휴미디티가 되면은 자동으로 물을 주는 그런 시스템을 내가 하고 싶었다고 생각을 해봐. 아, 지금도 하려면 할 방법이야 있겠지. 근데 만약에 내가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싶었을 때 내가 해야 하는 일이 이 정도였다면은 이제 AI의 발전으로 통해서 내가 해야 하는 노력이 한 이 정도로 줄었다 이거지. 그러니까 베리어 자체가 엄청 낮아진 거야. 내가 사업을 시작을 하거나 내가 꿈꿔왔던 것을 시작하기 위한 베리어가. 그렇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시장이 엄청나게 넓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 사람들이 자기 머릿속에서 꿈은 있지만 현실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쉽게 현실화 시킬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잖아. 그래서 소프트웨어의 인더스트리 자체는 점점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해. 하지만 그 소프트웨어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의 수는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해. 옛날이었으면은 이 소프트웨어 회사 하나에서 MVP, VC한테 어필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그 소프트웨어를 출시할 수 있는 MVP를 만들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뭐 한 3명의 4명의 개발자가 필요했다고 하면은 이제는 한 명의 개발자로 MVP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 거기서 이제 그 소프트웨어를 더 늘리고 글로벌 시장으로 만들고 더 스케일러블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건 또 다른 문제야. 하지만 그냥 시작하는 그 단계를 말하자면은 그 엔지니어의 수는 줄어들고 그리고 내가 생각할 때 앞으로 그래서 회사에서 요구하는 엔지니어의 수는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이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나는 되게 많은 롤들이 앞으로 합쳐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 예를 들어서 뭐 프로젝트 매니저, 프로덕트 오너, 개발자 이런 것들의 많은 롤이 그리고 CS, 세일즈 되게 많은 그런 부서가 있잖아 회사에. 이런 부서들의 롤이 하나 두 개의 롤로 미래에는 합쳐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되게 스페셜리스트가 되기보다는 제너럴리스트인 그런 인플로이를 원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요즘이야.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가 나의 일단 개인적인 견해였어. 앞으로 미래에는 개발자 직종이 어떻게 될까 그런 것들에 관한. 하지만 일단 우리가 미래가 어떻게 될 거냐는 일단 AI가 얼마나 빠르게 변하느냐, 어떤 방향으로 변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겠지. 하지만 요즘 테크 시장이 정말 그 안전하지 못하고 요즘 테크 시장이 정말 다운이라는 거는 사실이고 그리고 앞으로 근 몇 년간 어떻게 될지 사람들도 많이 모르고 요즘 경기도 안 좋고 테크 회사에서 레이오프도 많고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인터레스트 레이트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미국의 많은 투자자들이 웬만하면은 테크계에 이제 그런 VC가 투자를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야. 그러므로 따라서 일단 요즘 테크 회사들이 받는 투자도 되게 낮고 그리고 되게 많은 VC나 그런 인베스터들이 이런 AI 관련된 이런 아티클들을 읽으면서 아, 개발자들이 앞으로 고용을 안 해도 되겠는데 이러면서 이제 주니어 개발자 고용의 수가 굉장히 요즘 낮아지고 있지.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문제고 앞으로 주니어가 없으면은 앞으로 시니어도 없을 텐데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것은 정말 이 테크 시장의 큰 과제라고 생각을 해.
일단 요즘 채용 과정도 정말 많이 변했어. AI가 이제 많이 상용화가 되면서 AI를 면접 과정에서 정말 금지시키는 그런 회사들도 있고, 그리고 어차피 너가 회사에서 일을 하더라도 AI를 굉장히 쓸 텐데, 그러면은 우리는 너가 실생활에서 AI를 사용하는 그 능력을 보고 싶다 해서 일부러 면접 과정에서 AI를 쓰라고 권유를 하고 그러는 회사들도 있대. 그래서 AI가 이제 상용화되면서 어떤 식으로 면접 과정이 변했는지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조사를 많이 해보면은 요즘 회사에서는 그런 경우도 많대. AI를 일부러 면접을 볼 때 사용을 하라고 해놓고 그 우리가 AI를 할 때 넣는 그 프롬프트를 검사를 하는 거야. 그러므로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AI를 사용을 할 줄 아는지, 그냥 무작위적으로 그냥 블라인드하게 AI를 사용을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은 이런 거에 대해서 크리티컬하게 애널리티컬하게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거에 따라서 그러한 그런 효율적인 프롬프트를 넣는 사람인지, 그런 거를 면접을 볼 때 중시를 하는 그런 회사도 있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면접 과정에 있어서 혹시 리트코드라고 들어봤어? 옛날에는 이제 리트코드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알고리즘적인 그런 코딩 문제들을 풀거나 아니면은 면접을 넣었을 때 그런 숙제들을 주고 집에서 이 리트코드를 점수를 어느 정도까지 만들어 오면은 이제 면접을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리트코드라던가 알고리즘적인 그런 문제를 면접을 할 때 굉장히 중시를 했다면, 이제는 AI가 그런 거를 너무 잘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막 신텍스 하나 틀린다고 해서, 알고리즘 이거 잘 모른다고 해서 이제 그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 그런 견해가 되게 많더라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게, 앞으로는 코딩만 잘하고 막 신텍스 머리에서 외워서 그냥 막 탕탕탕탕 하는 그런 개발자보다 내가 아까 말했던 전반적인 프로블럼 솔빙 스킬이 좋은 그런 개발자들, 그런 전반적인 문제를 볼 수 있고 문제를 브레이크 다운 할 수 있고 그런 거에 따라서 문제를 효율적으로 풀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더 중시하는,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 어떻게 디버깅을 하느냐, 내가 엄청나게 큰 피처를 만든다고 했었을 때 이거를 어떻게 시스템 디자인을 하느냐, 어떻게 사람들이랑 이펙티브하게 콜라보레이션 하느냐, 그러한 조금 더 다른 문제와 다른 견해들을 보게 되는 그런 인터뷰가 점점 더 많아질 것이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요즘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 요즘 주니어들, 요즘 이제 코딩을 배우기 시작하는 사람들은 AI랑 같이 코딩을 배우고 AI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면접을 봤는데 AI 없이는 코딩을 못 한다더라 라고 뭐 어디 면접관이 말했다더라, 막 그런 얘기들 있잖아. 그래서 주니어는 그러면은 AI를 아예 사용을 하지 말아야 되냐? 나는 주니어도 AI를 쓸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 이제 시대가 이미 바뀌었어. AI 시대로. 그리고 좋은 개발자라면 이렇게 신기술이 생겼을 때 그 신기술의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뭐고 그거를 현명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술, 그것도 개발자로서의 기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AI를 사용을 해가지고 새로운 코딩을 배우고 AI를 사용해서 연습을 하고 그런 거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 요즘 링크드인에서 내가 잡 디스크립션을 보면서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옛날보다 훨씬 많은 회사들이 거기 잡 디스크립션에 AI를 사용을 해본 그런 개발자를 원한다, AI를 현명하게 사용할 수 아는 그런 개발자를 원한다, 그런 요구가 되게 많아지고 있거든. 그래서 AI의 사용성을 늘리고 그런 경험을 풍부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 다만 이제 면접을 보고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떠한 코딩, 그런 프로그래밍에 대한 그런 펀더멘털한 완전 기초적인 탄탄한 토대, 그런 개념을 AI 없이 확실하게 익혀야 하는 그런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면접에서 AI를 사용하는 회사가 요즘 굉장히 많아지긴 했지만 아직도 AI가 없이 면접을 보는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AI 없이 코딩을 하는 연습도 꾸준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요즘에 AI와 관련된 아티클이라던가 팟캐스트라던가 그런 거를 굉장히 많이 듣고 읽었는데, 그 중에서 내가 되게 인상 깊게 들었던 것 중에 하나를 소개를 해줄게. 컴퓨터 사이언티스트자 넷플릭스 엔디비아에서 일했고 클레이팟 AI 공동 창업자이자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머신러닝을 가르쳤던 칩 후옌이라는 분이 더 프래그매틱 엔지니어라는 그 인터뷰에서 하셨던 말씀이 있어. 옛날에는 이제 writing이라는 그 동사의 의미가 어떤 종이에 펜이나 연필로 글씨를 쓰는 그
피지컬한 행위를 말했단 말이야. 근데 그 동사의 의미가 점점 변환이 돼가지고 어떤 의미로까지 발전이 됐냐면은 내가 글씨를 예쁘게 캘리그라피를 쓸 줄 알고 그런 것들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지성도를 판별할 수 있는 그런 척도가 되기까지의 그 라이팅이라는 동사의 의미가 변했어. 근데 요즘은 어때? 컴퓨터가 발전되고 나서 내가 글씨를 예쁘게 쓸 줄 아느냐는 더 이상 나의 지성을 판별하는 그 척도가 되지 않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writing이라는 동사의 의미는 그냥 다시 종이에 글씨를 쓰는 그 피지컬한 행위, 내가 머리에 있는 아이디어를 종이에 쓰는 거, 그 행위로 다시 동사의 의미가 변환이 됐단 말이야.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이라는 이 컨셉도 코딩, 그냥 단순히 컴퓨터에 타자를 쳐서 입력하는 그 코딩만을 의미하는 거에서 이제는 AI가 발전됨에 따라서 프로블럼 솔빙을 하고 구조적인 그런 큰 그림을 보고 그런 여러 가지의 뜻으로 의미가 변환이 되고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시대에 따라서 AI가 변환함에 따라서 writing이라는 동사의 의미가 꾸준히 변해왔듯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이라는 이 직업, 이 행위가 가리키는 것에 대한 의미도 꾸준하게 변할 것이다.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그런 말을 했는데 그 말이 되게 나는 정말 가슴에 와닿았어. 그리고 지금은 그 과정의 일부인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 그래서 이상 뉴질랜드에서 전해주는 AI 소식이었어. 한국의 소식도 어떤지 너무 궁금한데 한국도 AI가 상용화됨에 따라서 개발자들의 그런 시장이라던가 개발자들의 매일 실무가 어떻게 변했는지 너무 궁금해. 혹시 개발자가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면 너무 고마울 것 같아. 그럼 안녕!